Y는 정말 이유 불문, 나이 불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명 빼고 그 718 GTS 4.0 타는 친구 그 친구 빼고 승차감 좋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동력 성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에이다스를 가는 구간은 이제 여기서 돌아나가면서 에이다스를 네네. 타야 되거든요. 동력 성능은 제가 아까 잠깐 느껴봤잖아요, 우리. 스포트에 놔두고 자, 부스트 온. 부스트 켰고요. 하나, 둘, 셋. 와, 브레이크 너무 밀린다. 제로백도 한번 해봤고 그 느낌이 이 정도의 동력 성능이면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겠다, 어디 가서 단순하게 빠질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대단하지 라고 할 정도로 전 꽤 좋았단 말이에요. 아까 형님 잠깐 차 띄우셨거든요. 저 그 백투더퓨처 보시면은 차가 미래로 가기 전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거 차사판인 줄 알고 분명히 지금 아까 그 제 영혼이 잠깐 이 선루프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재밌으신 분이네. 아, 뻥을 되게 잘 치네. 저는 뭐 할아버지 운전만 좋아하는 그런 아저씨 운전도 안 해요. 저는 살살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그냥 잠깐 경험해보셨나봐요, 꿈에서. 아까 거기 있잖아요. 거기 제로백 찍은 그. 아, 저 제로백을 찍은 적이 없는데요? 오야, 야 진짜 동력 성능 진짜 괜찮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일부러 이제 동력 성능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발진 가속 성능, 코너링 이런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발진 가속감 요게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얘는 부스트까지 있어. 스티어링 휠에. 그래서 부스트를 누르고 당기면 휠 스핀이 나. 그죠? 예. 와 진짜 얘는 빨라요. 부스트는 한 10초가량 지속이 되네요. 10초가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는데 예. 동력 성능이 저는 이제 테슬라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되게 내연기관처럼 나가요. 제가 iX40  tas을 때 그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제가 50은 안 타보고 40만 타봤는데 네네네. 치고 나가는 게 전기차스럽지 않고 그냥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좀 묵직하게 나가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네, 얘도 좀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세팅 자체가 테슬라 아까 타보셨잖아요. 테슬라는 뭔가 초반에 완전 몰빵한 느낌, 뻑 치고 나가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얘는 풀악셀을 밟아도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느낌보다는 좀 생각보다 성능이 꽤 좋은데 그리고 승차감도 받쳐주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동력 성능이 이제 좀 컴포트 세팅이고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세게 묶어놓은 느낌은 아니에요. 댐퍼도 좀 이렇게 낭창낭창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앞뒤에 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저 이거 이 테스트 하면은 주변에 차 있어서 좀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뒤에 차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움직여보면 마치 뱀을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뒤에가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쫓아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아이들이 좌우 스테비를 꽉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게 민첩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싹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 Y보다는 컴포트 세팅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이고, 모델 Y 잠깐 탔을 때 그때도 가속감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정확히 반대로 모델 Y를 얘기하다 보면 치고 나갈 때 또 움직임이 있을 때 차량의 뒷부분이 제 등 뒤에 바짝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그런 일체감이 드는데 꼬리가 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모델 Y가 치고 나갈 때는 뭔가 치타 딱 이러고 있다가 차량감한테 쏘고 나갈 때, 달려나갈 때 네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치면 얘는 천천히 달려가는 그러다가 속력을 천천히 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죠. 딱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제로백 기록의 영역에 있어서는 약간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제로백 쏘고 다니지 않잖아요. 애들 뒤에 앉혀놓고 막 이렇게 쏘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딱 하면 통합니다. 그쵸. 이렇게 다니면 애들 토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고 스포츠 주행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굳이 모델 Y와 GV70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승차감만 따지고 보면 무조건 얘. 무조건 얘. 근데 저기 또 GV70 또 하거든요. 아, 저 테일램프 저거 진짜 아쉽네. 볼 때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외관만 따지면 GV80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저렇게 한 이유가 GV80 좀 이렇게 각지게 딱딱딱 매무새를 했는데 쟤는 좀 둥그랗게 쥐가 마감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두번막한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그 둥그란 것들을 좀 라인으로 잡아주려다 보니까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로 그러한 디자인한 것 접근이 같다.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진짜 되게 공교롭게
지금 G80이 가고 GV70이 가는데 80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마스터피스 같아 G80이. 저 전기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얘가 진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SUV파거든요. 그래서 모델3 퍼포먼스 날리고 모델 Y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팔아서 많은 돈을 남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전 모델 Y가 시트 포지션도 높고 SUV파라서 더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뭐 다 떠나서 뭐 동력 성능 이런 것도 저는 GV70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 발진 가속감이면은 일단 도로의 점유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차량들 기어갈 때 얘는 뭐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코너링 부분은 좀 아쉽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차가 무겁고 세팅이 말랑말랑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차선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민첩하게 들어가는 부분의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팅이 좀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나갈 때 좀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밀린다는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라. 그렇죠. 많이 한쪽이 눌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쫓아올 수밖에 없는 느낌인 거죠. 얘도 이제 뜨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팅 좋아해요. 뭐 맨날 뭐 이러고 돌아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코너링 느낌과 회두성의 느낌을 좋아합니다. 다만 터치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에이다스를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조금 이따 나가면서 에이다스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기가 또 하나의 진실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60km, 여기가 60km니까 세팅을 하고요. 이미 불안해. 자, 시작해봅니다. 에이다스. 옆에 차가 없어. 다행히 옆에 차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봐. 이게 여기를 못 잡는다니까요. 와, 테슬라는 이 부분을 정말 여기를 잡아요? 손가락 차선이 없는데? 네,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여기 차선 다 잡아요. 아, 차선이 없어도 잡아요? 네, 앞차가 따라가는 궤적을 보고 차선을 유추해서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놈을 맨날 타다 보니까 이 에이다스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테슬라를 타는 분들 특 다른 차량 에이다스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굉장한 단점이고요. 테슬라가 그렇게 승차감이 안 좋다고 제가 뭐라고 하면서도 테슬라를 자꾸 사는 이유가 그 오토파일럿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직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12시 5분, 11시 55분 요 사이는 잘 가요. 뭐 니로도 잘 가고 뭐 제네시스 잘 가고 BMW, 벤츠, 벤비아 다 잘 가. 근데 정말 요 정도 공률을 빠져나가는 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다스 점수는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셋을 해서 자, 잡았거든요. 일부러 49km 잡아놨거든. 야! 아니 방금 초록색으로 분명히 불이 들어왔는데 소리도 없이 꺼져요. 야, 이거 참. 또 들어왔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꺼졌다가 이게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켜져 있는 거죠? 네, 켜져 있는 거죠. 아쉽게도 G90에 들어가 있는 터치식 감응형이 아니다 보니까 토크 감응식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았냐 안 잡았냐를 감지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점수를 깎아 먹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6점 이상 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터치로 감응하는 거를 넣어주는 거는 다음 세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GV70. 예, GV70 다음 세대 전동화 모델이, 아니, 전동화 모델이 아니라 전용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쵸. 제네시스가 이제 완벽 전동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전동화로 가겠다라고 한 상황이니까 뭐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그 EGMP 플랫폼 그 놈으로 아마 제네시스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G80 일렉트리파이드, GV70 일렉트리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냥 전용 전기차는 GV60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시장을 선점하려는 이런 맛보기 아닐까. 나중에 나올 거지만, 진짜 전용 전기차가 나올 거지만 얘로 지금 일단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속셈?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날카로우신데요? 무크리TV 많이 구독과 좋아요. 제 거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저 그래서 에이다스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하지만 어쨌든 승차감이, 이게 베이스가 승차감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뭘 좀 아쉽다라고 해도 익스테리어가 약간 아쉽고 인테리어가 약간 아쉬운 부분 또 뭐가 있지? 에이다스가 좀 아쉽고 이런 것들이 승차감이 좋으니까 또 이게 용서가 되네요. 근데 그 에이다스 같은 경우도 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막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차선 안 보이네. 여기 덮여있네. 먼지가 많이 쌓였네. 여기 다 지워졌네. 여기 발광도로를 많이 안 썼나 보네. 오토파일럿은 뭐 앞에 차량의 궤적을 따라간다. 네네. 그렇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 방법으로 유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선이 보이는 게 가장 멀쩡하지만 차선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도 그 차선이 중간에 끊겨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에서 다 얘는 방법이 있다더라 라는 부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부분이 이제 모델 Y가 그렇게 안 좋은 승차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다스 때문에 탄다. 뭐 이 정도로 뭐 에이다스에 대한 얘기는 뭐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요 킬로와트 시당 6.4kg가 나와요. 아까 저 할 때 5였거든요. 4.9. 예. 그새 또 올랐네. 야, 그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승차감도 좋지만 편한 세팅이지만 연비까지 되게 좋아요. 77.4kWh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듀얼 모터에 얘도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갈 거예요. 2톤? 2.1톤 정도 나갈 거란 말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스펙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무게에 요 정도의 연비를 주면 400km 인증을 받았어요. 만땅 충전했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500km 간다. 500km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이제 제네시스 관계자 여러분들 저한테 고창 챌린지 할 수 있도록 GV70 좀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2차 타고 그냥 바로 고창 가고 싶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접니다. 지금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비 같은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게 보통 모델 Y 같은 경우가 6.7kg, 7kg 가까이도 가끔 나오는데 6.5kg 정도 나오는 게 대단한 게 이게 모델 Y도 되게 멀리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만땅 충전하면 뭐 511km 인증을 네네네. 받았는데 사실 511km를 인증받으면 테슬라는 진짜 딱 511km 정도 가거든요. 형님이 말씀하신 가용거리. 그쵸, 가용거리. 근데 G80 일렉트리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가용거리 랭킹에 1등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속도로 가면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분명히 듀얼 모터지만 얘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눌러보면 동력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왜 안 나오지? 아,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륜구동으로 다니느냐 후륜으로 그 효율로서만 다니느냐 요걸 이렇게 동력성이 보여지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좀 미끄러운 구간에 혹은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구간은 구동력이 다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스포트로 해놓으니까 4개의 바퀴에 구동력이 다 가는데 얘를 그러고 보니까 스포트로 다니고 있었는데 연비가 이렇게 나왔네? 에코로 놔두면요 바로 빠지는 게 느껴져요. 힘이 싹 빠지면서 지금 후륜으로만 가잖아요. 뒷바퀴로만 가고 있어요. 네, 뒷바퀴로만 가고 이러면 이제 연비가 더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인증을 400km로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500km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95km 정도의 속도로 쭉 그냥 하속 주행하면 얘는 또 회생제동을 했을 때 아이페달부터 3, 2, 1, 0까지 돼서 쫙 이렇게 밟다가 딱 놓으면 그 타력 주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와, 이 느낌이 너무 좋단 말이죠. 왜냐면 모델 Y 같은 경우엔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저 지금 엑셀을 떼고 있어요, 발을. 근데 이렇게 그냥 내연기관처럼 매끄럽게 나가잖아요. 모터에 역토크를 걸리면서 회생제동이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으악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을 얘는 해칭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좋다는. 회생제동이 아이들의 멀미를 유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쵸. 따님 계시잖아요. 네. 따님이 그렇게 전기차 타고 다니면 힘들어한다고. 그쵸. 전기차 타면은 어떤 전기차든지 출발할 때 멈출 때 이게 박자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엇박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태울 때는 항상 조심히 회생제동 다 꺼놓고 빠르게 달리지도 않습니다. 급하게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얘 같은 경우에야 회생제동을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는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모델 시리즈들은 이게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모델 S 그것도 약하게 표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타력 주행으로 매끄럽게 주행하고 싶을 때 못하는 게 테슬라 모델 시리즈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에 대한 선택 폭이 좀 적은 거죠. 그쵸. 저희 첫째도 지금 테슬라만 탔다 하면 멀미를 해가지고 모델 S를 좀 빨리 팔아버리고 저는 IX 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진짜 눈물 나. 애들이 토하면 진짜 마음 아파요. 막 웩웩거리고. 그래서 멀리를 못 가요, 애들 태우고. 제가 GV80 샀을 때 차들 여러 개를 고민을 하다가 딱 그 시즌에 신차가 나오는 거예요. 시승차를 받아서 태웠어요. 네. 토를 안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샀어요. 아빠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단 좋아하거든요. 근데 SUV를 살 수밖에 없었죠. 짐도 있고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그렇죠. 뭐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일단 마나님이 편해야 되고 아이들이 토를 안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빠들 어쩔 수 없어요. 아빠들 화이팅! 화이팅! 울지 마! 왜 쓰는 거지?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얘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인데 에이다스와 지속 가능성을 빼놓고 얘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전기차라는 것도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고 새롭게 이제 막 대두되고 있고 이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가장 최첨단인 기능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적용됐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이 차량이 이제 뭐 내연기관 베이스의 플랫폼을 갖다가 CC 플랫폼을 그냥 파생으로 일렉트리파이드잖아요. 전동화를 했다. 전동화를 한 것뿐이지 새로운 기능을 넣었다고는 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MP 플랫폼이나 OTA를 가능하게 하는 전용 플랫폼이 OTA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앙 컨트롤 방식이거든요. 뇌가 서스펜션도 관장하고 동력도 관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ECU가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OTA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려면 뇌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뇌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 따로 바꿔줘야 되고 뇌 바꿔줘야 되고 헤드라이트도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어려워. 그리고 하드웨어가 일단 그 OTA를 받쳐줄 수 있게 애초에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V70의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테슬라보다 또 역시나 좋은 점은 이런 기계공학적인 부분, 서스펜션의 세팅, 업력에 따른 차량의 만듦새라든지 고급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전기차 키왕짱 테슬라에서 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좋으면 이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고 콜라보 한번 하면 좋겠어. 테슬라랑 제네시스랑 콜라보 한번 했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망해서 결국은 오토파일럿 기술만 다른 데서 가져가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테슬라가 그냥 키왕짱이 돼버렸죠. 이런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제네시스 얘네들도 이제 전기차에 좀 진심인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잘 할 것 같아요. 저도 GV60을 개발하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OTA 담당자였어요. 오. 그분한테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OTA의 강자고 다른 브랜드는 그걸 못 따라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네네. GV60에도 OTA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너무 궁금하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잘 섞어보면 네. 내에서 신호를 보내요. 근데 얘네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안 따라주는 거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더디긴 하지만 얘네도 할 수는 있겠네. 그렇죠. 언젠가는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OTT 정도 업데이트가 만약에 된다. 코덱 업데이트 해주는 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얘만 관장해주고 디스플레이만 변경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런 고급감을 그대로 느끼면서 폐차할 때까지 이 차량 그대로 그냥 써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전 파생 상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워낙 모델 Y의 어떤 상징성, OTA 기술력, ADAS가 계속 발전한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아. 난 그냥 이 소재의 만족감, 이 디자인 그대로 폐차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ADAS는 이 상태 그대로 해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얘 팔지 않으면 ADAS를 신형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며 겨자 먹기로 테슬라 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모델 Y를 타고 나니까 총평의 시간이 왔는데 근데 물론 기대가 됩니다.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어떤 차량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테슬라도 총평으로 매겨가지고 오버롤 해보면 평점을 매겨보면 꽤 높은 점수가 나와요. GV70도 거기에 따른 얘기고 저는 한 인플루언서일 뿐이지 유튜버일 뿐이지 제 말이 대조사를 이렇게 높이거나 낮추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한번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좋아요. 마음에 들고 휠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테일램프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새나 프로포션 디자인 같은 것들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한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5, 8점 이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부분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런 소재적 고급감 이런 거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지만 디스플레이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한 7.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다스의 경우에는 얘는 5점 이상 주기가 너무 어려워. 그나마 터치 들어가 있으면 6점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봐봐. 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점 딱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OTA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 이건 1점 정도밖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동력 성능적인 부분과 승차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력 성능은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480마력이더라고요 370kW급의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력 성능은 빠지지 않는데 코너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롤의 허용 범위가 좀 높다 보니까 조금 점수가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승차감은 제가 봤을 때는 모델 Y를 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상대평가. 네, 상대평가 한 360점 줄까요? 네, 10점 만점에 한 11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1점 드린 게 예전에 RS 이트론 GT 때 동력 성능 11점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저는 11점을 꼭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 승차감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안에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차감과 베이스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총점을 다 내보면 이제 오버롤 해보면 한 8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파생 전기차라는 어떻게 보면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여러 만족감이 높은 차량으로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크리TV의 우리 또 주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한데 한번 GV80을 타시는 입장에서 이 GV70의 파생 상품 전기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GV80에는 없는 새로운 라인업이고 전기차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GV80은 훨씬 나은 부분이죠. 왜냐면 사실 저도 하이브리드 빨아서 친환경적
안정적이기도 하고 연비도 좋고 내연기관의 장점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제일 좋아하지만 없기 때문에 GV70에서 처음으로 전기차가 나왔고 지금 이 정도 급에서 만듦새가 좋은 차량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고급스럽고 만듦새가 좋은 차량이 거의 없는데 네.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차가 나와줘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속셈을 잔뜩 품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까는 이제 제 영상하고 좀 이게 결론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영상 결론을 하고 저희 채널 거 하고 지금 모델 Y 타보고 다시 이걸 하는 건데 네. 승차감 11점 만점에 11점 주고 싶고요. 뭐 MVH 굉장히 잘했고요. 아, MVH 맞다. MVH가 제일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그리고 GV60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제가 단점이 뭐냐면 네. GV60 같은 경우는 공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협소했죠. 가족이 타기에는 트렁크도 좀 작고. 네, 적재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GV70부터는 좀 그런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고, 맞아요. GV80처럼 덩치가 큰 SUV들은 어쩔 수 없이 몸집이 크다 보니까 뭐 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차는 그것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럭셔리 전기차 시장 뭐 이런 것 구도에서 얘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다른 차들에 비해서 네.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걸 알고 제네시스도 얘를 먼저 내지 않았나. 파생 상품이란 일렉트리파이드라는 전동화 모델이라는 좀 애매한 이름을 가지고서라도 먼저 시장에 포지셔닝을 하려고. 고급 시장 쪽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고급 시장의 중형, 준중형 SUV에 전기차가 진짜 없어요. 선점을 해놓으면 일단 이걸로 좋은 인상을 풍긴 다음에 제대로 된 EGMP 플랫폼으로 차 스트레이트를 딱 때리면 이제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뭐랄까 좀 제네시스의 선진적인 이미지를 좀 가져가려는, 솔직히 챙기려는 느낌이 많이 받고 있어요. 음모론이네요, 음모론. 그리고 꽤 괜찮은 전략 같아요. 애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기차로 시작한 회사고 파생 상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 형식으로 만든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을 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서도 이 정도의 동력 성능과 승차감과 여러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저는 나중에 2세대 GV70 혹은 나중에 나오는 진짜 아이오닉 7이나 EV9 같은 경우에 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잘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정말 오토파일럿, 에이다스 얘네 좀 많이 업그레이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 저는 더 이상 다른 차량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토파일럿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많죠. 오토파일럿 때문에 그 역 같은 승차감을 이어가면서 몸테크를 하는 여러 테슬라 오너분들 힘내십시오. 그 제네시스 같은 데서 혹은 뭐 현대기아, 갬비아 같은 데서도 좋은 에이다스를 품은 전기 차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동승해 주셔서 양념처럼 MSG도 팍팍 쳐주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의 입안 같은 느낌으로 여기 앉아 있었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많이 됐어요. 그리고 GV80을 지금 타고 계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을 제가 또 여쭤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저만 얘기를 하면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안관입니다. 제가 여기 울트라비니고 형님이 출연을 시켜주셔가지고 같이 영상을 함께 찍게 됐는데, 제가 영광이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전기차 장인이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출연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좋죠. 다음번에 또 그러면은 주현님과 함께 또 합방을 할 수 있는 날을 꿈꿔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 영상,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클이었습니다.